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오전이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미국 시장 얘기하고, 요 주말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종목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코멘트 간단하게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황제가 모두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만 반응하는 이런 시장의 성격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9월 이 PC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컨센보다는 조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고요. 근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컨센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왔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이 조금 줄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이 개인 소득의 증가가 임금 상승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 상황도 조금 괜찮았고요. 10월 시카고 PM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상당폭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서 컨센보다 많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나스닥 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지표는 대체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8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 10월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지출 법안에 대한 어떤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주에 조금 미국 시장은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 좀 있었었고요. 다만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가 사회지출 법안 마찬가지로 인프라 법안이 지난달 말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펠로시 의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사회지출 법안하고 지금 인프라 법안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 있잖아요. 펠로시 의장이 두 개 묶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사회지출 법안 3.5조에 대해서는 중도파가 반대를 했고 1.5조까지 지금 1.75조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파 쪽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뭐 반대라든지 이런 시그널들이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지금 조율은 아직 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일단 딜레이가 됐는데 미국 시간으로 11월 2일 날 다시 표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당장 뭐 내일 모레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이 유엔 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한 부분들에서 관련주들 미국 쪽에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들을 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FOMC를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림들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요즘 예상하는 거 지금 계속 안 맞고 있습니다. 얘들은 민민미하고 가고 있고 한국 시장이나 그 외 글로벌 시장들은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테이퍼링을 앞두고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까지 그 부분을 앞두고 약간의 조정세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워낙 요즘 뭐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고 이 오버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캔들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이 아직도 계속 더 열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 나올 수는 있겠죠. 음봉으로 내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단기 고점 한번 나온 걸로 다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단기 고점이 다시 나온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FOMC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이번 주는 해줘야 합니다. 얘들이 조정을 해줘야 기타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흥국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여파가 확실히 좀 덜해질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일단 오늘 분위기가 뭐 강세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있었었고요. 그 뒤로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 매수,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지금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고요. 코스피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호텔신라나 삼성전자 매도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 매도가 아직까지는 동시간대 대비 이전의 동시간대 대비 매도량은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익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있는 수급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 캔들상으로 딱 놓고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이 장대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려면 사실은 3천 정도 살짝 위로 올려주고 윗꼬리 살짝 달고 3천 정도 위로 올려주고 마감을 시켜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 차트상에서 얘기하는 상승 잉태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돼주면 최소한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이번 주 FOMC에서 테이퍼링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테이퍼링은 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첫째는 테이퍼링의 시기입니다. 언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시기. 11월 중순부터 할 것이냐, 12월 중순부터 할 것이냐, 1월부터 할 것이냐. 다만 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축소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2월 정도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퍼링의 강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보면 내년 뭐 12월에 시작하든 1월에 시작하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6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테이퍼링 강도가 상당히 세지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비율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이건 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2월 중순 정도쯤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마감을 시키는 요 정도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아마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달라 연결시키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의 축소 강도를 더 키울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게 안 잡힐 경우에 내년 초까지 계속 간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안 잡힐 경우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한 번 언급은 했어요. 한 번 언급은 했는데 그 얘기를 또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충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때는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고 비둘기적으로 조금 파월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이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단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린 지금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다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하단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 얘기하시는 분들 뭐 급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 하단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까지 지금 내려와 있을 만큼 내려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FOMC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눈치는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막 땡겨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 안 된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도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부터라도 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오늘 시장을 조금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관련 섹터들도 조금 눌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뭐 정치 테마주도 일부 지금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좀 전반적으로 그나마 조금 올라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게임 섹터들, 뭐 일단은 호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호재를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메디의 역할도 조금 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크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 조금씩 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섹터들이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컨콜도 그랬었고 SK 하이닉스 컨콜도 그랬었고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의 상황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 비수기잖아요. 그 비수기 정도의 흐름인 것이지 안 좋은 흐름, 뭐 업황이 많이 둔화되는 흐름, 이런 개념으로 파악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지금 SK 하이닉스 매수세가 뭐 요 며칠 계속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정도 눈에 띕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조금 오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오늘 충격을 좀 받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호텔신라, 이게 이제 면세점 쪽 관련한 부분, 요게 면세점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면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리오프닝 섹터들에 대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섹터이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오늘 타이밍상으로 하필이면 왜 오늘 같은 뭐 일전 이전에 냈어도 됐는데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나오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항공이나 여행이나 외국 쪽의 숙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거기에 그 뭐 숙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특히 면세점 쪽, 이쪽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뭐 이쪽 매출이 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정도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브라더스 참 올 초에 비해서 반토막 난 상태에서 지금 머크 이 사태까지 나오면서 지금 좀 충격이 좀 있는데, 사실 좀 과도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고 한번 종목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좋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골프존, 이제 뭐 당구장 안 가고 골프장을 간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셀트리온 제약, 오스템 임플란트, 비덴트,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아프리카 TV, 에코프로비엠, 다원시스, JYP 엔터, 아난티, LNF, YG 엔터, 뭐 HLB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선물 계속 땡겨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수 같이 딸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자, 종목 얘기 잠깐 좀 드려보면요.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이제 조정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올라온 폭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3,000원, 이거 작년에 제가 막 설명을 드릴 때, 여기서 설명 제법 자주 드렸잖아요. 재작년, 작년. 이게 10,000원짜리가 지금 50,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50,000원, 55,000원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은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40,000원짜리까지 내려온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제가 보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40,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요 라인은 나름 견고한 지지 라인입니다.
나름 견고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요 자리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하락폭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만 거래량 없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스윙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위에서 사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1차적으로는 38,000원에서 9,000원 그리고 그 밑으로 36,000원에 또 단단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있어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 이게 1번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라인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바로 V자 반등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올라온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다만 지금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전기차의 급 발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세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보면 전기차 섹터들은 약간의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물려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요 라인까지 이탈이 되면 이건 문제가 좀 커집니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36,000원 이 라인은 절대로 내주면 안 되는 라인이고요.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자리는 일단 지키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선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아랫꼬리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양봉까지는 못 돌려도 아랫꼬리 정도는 좀 달아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 합니다. 월봉상으로도 오늘 뭐 첫날이니까 일단 지난달 월봉을 보면 일단 되돌림을 만들었거든요. 조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요번 달 바로 되돌림 나오지 않으면 조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 조정이 한 달 하고 끝나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한 38,000원대 정도 초중반까지는 내려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있다는 얘기고 대략적으로 한 35,000원에서 36,000원짜리 그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이제 거기는 지킬 거라고 보는. 그러면 일봉과 월봉이 지금 일치하는 거거든요. 요 라인 38,000원 라인, 36,000원 라인 일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면 지지의 강도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모 화학을 보게 되면요. 코스모 화학도 항상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한번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중간에 그리고 이제 반등 강도가 조금 더 세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반등과 조정 과정에서 거래량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일단 17,000원 라인은 한번 이탈을 한 상태고요.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서 맞은 거잖아요. 지금 맞고 다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중간 어딘가에서 뭐 121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열려 있기는 14,0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얘 역시 마찬가지로 13,000원에서 14,000원 요 자리가 좀 나름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아까 코스모 신소재에서도 말씀드렸던 38,000원에서 4만 원 정도의 자리와 거의 비슷한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4만 원, 4만 원이 아니라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되 이 자리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17,000원 라인을 이탈했다라는 이 시점에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 반등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예고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얘는 지금 코스모 신소재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일단 14,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도 살짝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주봉상 놓고 보면 조금은 코스모 화학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얘는 이번 주 양봉우를 만들어주고 마감을 시켜야 그나마 또 조금 한 주 정도를 더 볼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보다 조금 더 위치가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도 보면 예, 조금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보면 일단 14,000원까지는 한번 또 열려있는 이번 달 아랫꼬리가 열려있는 상태고 이 자리 아랫꼬리를 찍고 얘도 아랫꼬리 정도는 좀 달아줘야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방 경직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일단은 전기차 섹터들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과열에 따른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약간은 걸릴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나는 종목들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형님들 나간 상태 아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